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BMW 고급 오디오 옵션인 하만 카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DSP 프로세서 앰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과연 DSP 앰프만 달면 스피커 소리가 좋아질까요? 입고된 차량도 고가의 스피커를 교체하면서 매치 업세븐 DSP를 장착한 차량이었는데 순정 하만 카돈 오디오보다 훨씬 못한 소리를 들려주어 저희 샵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죠. 유선상으로 차주분과 통화했을 때 소리가 많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입고 상태에서 들었던 소리는 기가 막혀서 뭐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느낀 건 저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트 밑에 있는 서브우퍼가 망가진 줄 알았는데 아주 가끔 약하게 둥둥거리긴 합니다. 저음이 있는 음악을 들으면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에서는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황당한 소리죠. 차주분께서는 경음악을 많이 들으셨는데 기타 소리와 색스폰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고 고음이 심할 정도로 약합니다. 반면 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 깡통을 두드리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음상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제가 들었던 카오디오 튜닝된 차량 중 최악일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데 BMW 차량 중 가장 기본 사양인 트위터가 없는 차량보다도 소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분명 순정 오디오가 고급 사양인 하만 카돈이었는데도 말이죠. RTA 데이터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RTA 측정 결과를 보기 전에 카오디오 튜닝이 잘 되었을 경우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150Hz 이상의 주파수가 기준선에 모여 있는 플랫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100Hz 이하 저음은 기준선에서 15dB 정도 증폭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3dB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의 RTA 데이터를 보시면 얼마나 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50Hz 이하의 저음은 너무 낮죠. 이렇게 낮으면 저음이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200Hz의 중저음은 너무 커서 저음이 웅장하게 들리지 않고 통통거리는 우스운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 중역대의 깊은 팁은 보컬 소리를 가늘게 하고 피아노나 기타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됩니다. 6kHz 이상의 고음은 너무나 낮아 고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BMW 차량 중 트위터가 없는 기본 오디오 사양도 이 정도로 고음이 낮진 않습니다. 1kHz에서 2kHz 중고역대의 높은 피크는 볼륨을 크게 했을 때 시끄러운 소리의 원인이 됩니다. 단언컨대 카오디오 튜닝을 하지 않는 순정 하만 카돈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겁니다. 이 차량의 카오디오 튜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하만 카돈 순정 앰프는 탈거가 되어 있고 대신 매치 업세븐으로 교체가 되어 있었으며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되는 모스트 신호를 고음질 광출력으로 변환시켜주는 헬릭스 SDMI25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미드레인지로 포칼 유토피아 4W2B와 트위터는 TK-MX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헬릭스 SDMI25, 매치 업세븐, 포칼 유토피아 스피커 구성은 금액으로 따지자면 5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500만 원 이상을 들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난다면 누구든 다시는 카오디오 튜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카오디오 시장의 적은 오직 알가리만 할 줄 알고 세팅을 등한시하는 업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BMW 530D 하만 카돈 옵션은 카오디오 튜닝 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고품질의 음원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 하만 카돈 이상의 오디오 옵션 차량은 일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모스트 신호를 앰프에 전달해 줍니다. 이 모스트 신호에서 SDPIF 디지털 옵티컬 신호를 분리해낼 수 있어 옵티컬 입력이 지원되는 DSP를 설치하면 별도의 고가 카오디오를 장착하지 않아도 하이엔드 사운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도어에 장착되어 있는 프론트 스피커가 기존 배선을 활용한 싱글 와이어링 방식으로 패시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채널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동시에 구동하는데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은 저가 카오디오 시스템에서 사용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이 불가능하고 타임값을 정확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DSP의 핵심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이퀄라이징만 하는 수준으로 순정보다 약간 좋은 소리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DSP 프로세서 앰프를 장착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가리만 하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늘어나 카오디오 시장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시공하는 쿼드락 방식의 잭바이잭으로
DSP 프로세서를 시공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 카오디오 시장 규모가 더욱더 축소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차량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설명드리면, 도어에 장착되어 있는 패시브는 제거하고 대신 바이 와이어링으로 풀 멀티로 구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 채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모스코니 피코2 미니 앰프로 의자 밑에 있는 서브우퍼를 구동해주고, 피코2 앰프는 매치 업세븐 프로세서에서 제어를 해줌으로써 프론트 측 7개 스피커를 풀 멀티로 구동하면서 각 스피커의 위상을 모두 조정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투 채널 앰프 하나 추가로 장착했다고 소리가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의심이 든다면 본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진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장착된 모스코니 피코2 앰프는 사이즈는 매우 작지만 사옴 기준 RMS 80W 출력으로 BMW 서브우퍼를 구동하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도 매우 작기 때문에 수입 차량에 노출 없이 장착이 가능하죠. 헬릭스 SDMI 25에 연결되어 있는 녹색 선이 모스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광출력으로 변환해서 업세븐의 옵티컬 입력에 연결해 주어서 총 7개의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구동합니다. 업세븐의 아날로그 출력 시그널은 모스코니 피코2 앰프와 연결되어 서브우퍼 구동은 피코2 앰프가 하지만 제어는 매치 업세븐이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 싱글 와이어링에서 추가로 배선을 깔아줘서 바이 와이어링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채널로 한 개의 스피커만 구동시켜 위상과 타임 값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배선은 노출하지 않고 순정 주름관 안에 삽입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소리만 달라질 뿐이죠. 기존 도어에 설치된 패시브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의 스피커는 패시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도 ES100K의 패시브로 4W2B와 TK-MX 트위터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스피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묻지마 패시브 사용은 더욱더 음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패시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패시브만 바꿔도 소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피코2 앰프 설치와 바이 와이어링 배선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DSP 앰프 세팅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DSP 프로세서 세팅의 첫 번째 단계는 각 스피커의 주파수를 얼마로 커팅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커팅 주파수는 스피커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스펙과 스피커의 장착 위치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패시브는 필터 종류, 필터 차수, 크로스 주파수가 고정되어 변경할 수 없지만 DSP 프로세서는 이 값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커팅 주파수가 결정되면 RT 데이터를 참고하여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개인 조정을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작업이죠. 개인 조정이 완료된 후 데이터를 보면 처음 입고된 상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저역대의 딥과 피크가 여전히 보이고 중역대의 딥, 중고역대의 피크도 동일합니다. 고음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8kHz 이상이 낮습니다. 패시브 없이 풀 멀티로 작업했어도 별반 차이가 없죠. 이런 피크나 딥은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며 각 스피커의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상을 맞춰주는 것이 이 차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작업으로 패시브 없이 풀 멀티 작업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상이 틀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먼저 청취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모든 DSP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타임 얼라이먼트 기능으로 각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위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잭 바이 잭의 쿼드락 방식이나 패시브가 장착되어 있는 싱글 와이어링에서는 타임 얼라이먼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거리 타임 값을 입력해도 여전히 저역대의 피크와 딥이 있습니다.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여전히 맞지 않다는 얘기죠.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은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고역대는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 양쪽 트위터의 위상이 여전히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각 스피커의 위상을 직접 제어하고 타임 값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상을 직접 제어하는 기능은 브락스, 헬릭스, 매치 DSP만 가능한 기능이며, 이 역시 잭 바이 잭이나 패시브가 설치된 싱글 와이어링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상을 맞춘 후 결과를 보시면 저역대가 완전히 채워졌죠.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맞은 겁니다. 중역대의 딥도 충분히 채워졌고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트위터의 위상도 맞아져 8kHz에서 12kHz의 고음이 확연히 채워졌죠. 다만 12kHz 이상의 고음이 여전히 낮은 건 트위터의 청취각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 작업입니다. 이퀄라이징을 통해 기준선에 좀 더 모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파라메트릭 모드를 통해 원하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DSP 세팅이 끝났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처음 입고된 소리는 150Hz 이하의 저음이 너무 낮아 저음이 없었고, 반면 200에서 300Hz의 중저음은 소리가 너무 커서 통통거리는 저음이 들렸죠. 6kHz 이상의 고음은 너무 낮았으나 6kHz 대역의 피크로 소리를 크게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2채널 앰프 추가와 바이 앰핑 와이어링, DSP 정밀 세팅으로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먼저 저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음 개선은 위상 조정으로 증폭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통통거리는 소리의 원인이었던 중저음이 기준선에 맞게 낮아져 우습게 들렸던 저음 소리가 사라졌고, 보컬 소리가 작고 피아노나 기타 소리가 작은 원인이었던 중역대의 딥이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반면 시끄러운 소리의 원인인 중고역대가 기준선에 맞게 낮아져 볼륨을 크게 해도 소리가 자연스럽고 귀가 아프지 않고, 마지막으로 4kHz 이상의 고음이 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되어 맑고 시원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처음 입고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음상이 센터 측에 만들어져 또렷하고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BMW 차량에 업7 DSP 앰프만 달면 스피커 소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잭 바이 잭이 아닌 풀멀티 배선 작업과 DSP 정밀 세팅을 해야 순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 거나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도 머물 곳은 없어라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 님은